눈 밑 피부는 매우 얇아서 피부 바로 아래층 근육이 비쳐 보여서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의학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뿐만 아니라 피부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색소 침착도 아니고 그냥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를 의학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다크서클은 눈 주변에서 생기는 얼굴 조직의 굴곡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즉 그늘에 의한 다크서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크서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구는 이렇게 공처럼 둥글고 우리가 보는 눈은 그 일부가 보이는 거죠. 그 아래쪽엔 이렇게 공처럼 둥근 안구가 있죠. 이 안구의 주변에는 약간 꺼져 있겠죠. 그래서 눈동자의 아래쪽, 그러니까 애교주름 아래쪽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 되겠고, 다시 앞광대 쪽에서는 도톰하게 나와서 들어간 부분에 살짝 그림자가 지고 앞광대 부분에는 환한 하이라이트가 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동자 아래쪽에는요, 도톰한 애교살이 존재하고요. 그 애교살 아래쪽으로는요, 대개 조명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비치게 되니까요. 뒤쪽에서 아래로 비치게 되니까 이 도톰한 애교살 아래쪽으로 가벼운 그림자가 생기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구의 주변에 해당되니까 약간 들어가고, 얼굴의 중앙, 그러니까 앞광대 부분은 이렇게 도톰하게 돼서 빛을 잘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눈과 앞광대 사이에 약간 함몰된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밝게 비추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이상적인 경우와 조금 달리 앞 광대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광대가 조금 덜 발달해 있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한테 또 많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 지방, 눈 밑에 있는 지방이 광대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돌출돼 있겠죠. 그러면 이 지방이 약간 돌출돼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아래쪽에 지방의 그림자, 즉 지방의 그늘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앞광대고 얼굴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얼굴의 중앙에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바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 밑 애교살이 있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앞광대 부분이 이렇게 꺼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좀 더 불룩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위에서 비추게 되면은요, 이 불룩한 지방의 그림자가 얼굴의 중앙인 앞광대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광대의 함몰과 지방의 불룩이 결합해서 바로 얼굴 중앙 부분에 큰 그림자를 만들게 되고, 바로 그게 다크서클, 그 다크서클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크서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이 옆에 이상적인 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불룩한 지방은 넓게 펴서 좀 낮춰주고, 이 꺼진 앞광대는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눈 밑 바로 아래, 눈 밑 애교 바로 아래쪽 부분은 살짝 들어가야 되고, 이 앞광대 부분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재배치해서 낮춰주고, 이 앞광대 부분은 지방 주입을 하든지 아니면 필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러로 살려주든지, 어쨌든 이 아래쪽 부분, 앞광대 부분이 눈 밑보다 살짝 더 높은 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대개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방 재배치나 지방 제거만 하게 되면 지방에 의한 그림자, 앞광대의 그림자는 개선할 수 있어요.
그치만 앞광대 자체가 함몰돼 생기는 그 자체 그늘이나 그림자는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 자체가 이렇게 깊이, 입체 자체가 이렇게 함몰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림자가 지거든요. 하이라이트 대신에. 또 지방 재배치를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은요, 그만큼 주변에 있는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회복 기간도 늘어나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재배치와 함께 앞광대를 지방 주입이든 아니면 필러로든지 보강을 하게 되면 지방 재배치로 이 부분 아래쪽에 있는 안화 지방을 움직여야 하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앞광대의 지방 주입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할 경우에 불필요하게 눈밑 지방을 너무 많이 건드리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앞광대에 지나치게 많은 볼륨으로 어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술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올리는 영상은 조금씩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JJ 성형외과의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